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콘 스토리 for you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10일 2020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서부터는 주식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기본 난리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주식 투자에 필요한 must have 지식. 제목이 좀 쉼표 없이 좀 길죠. 일단 오늘의 토픽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짧게는 AI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데 인공지능이 솔직히 상당히 가까이 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서제스트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런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서제스션을 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도 그럴 수 있고 그 옆에서 스피커 있어가지고 플레이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뭐 좋아하는 노래 틀어줘 그러면 그 스피커가 이제 AI 스피커예요. 그래가지고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류의 음악을 좋아한다라든지 어떤 뉴스를 좋아한다. 이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서제스션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저희 주위에 이제 많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개발된 이제 그 아이디어고 상식이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10년간 미국은행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었을 때 외국 할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최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워야 될 니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 음식도 할아버지가 하시고 마켓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평생 책을 한번 써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은 울다 가셨어요. 근데 요걸 반대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츄에이션에 왔을 때 누가 옆에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식을 그리고 서포트를 해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해요. 외려 인공지능이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여러분의 부가 축적이 돼야지 그럴 수 있는 레벨이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진짜 갈망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야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토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는데요. 좀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요 단어를 컴퓨터나 스피커로 얘기를 해보시면 그 타입을 치시든지 말로 하시면 이게 저기 인포메이션이 더 저기 방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로 자꾸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리뷰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는 몇 가지 기술이 있다. 기계학습, 이거를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만 주어진 상태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답을 주고 이게 답이니까 외워 라고 하면은 이거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게 기계가 배운다 그래서 머신러닝인 거고, 알파고 기억하시죠? 그 알파고가 지난 5천년간 있었던 바둑의 모든 족보를 달달달달 외운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란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 학습 모델이다. 옛날에는 그 뇌 엑스레이, 이번 MRI 자체도 뇌 신경망이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또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었는지 병원에서 그 디테일한 그 신경조직, 그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의 맵을 찍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해상도의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점점 이제 뇌의 구조를 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걸 베이스로 AI가 뇌 신경망이랑 그 컴퓨터 칩이 계산하는 신경망을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따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있어야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인 거고, 딥러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인공 뉴런들을 여러 개 층층이 쌓고 연결한 인공신경망 기법을 주로 다루는 연구이다. 즉 단일층이 아닌 실제 뇌처럼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일반 기계학습으로 가지고는 딱 이렇게 단면적인 계산만 할 수 있는 거고, 딥러닝이 돼야지 여러 층의 계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탈한다라는 뜻의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공부 방식이고, 이 딥러닝이 그 바둑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쓰였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지 컴퓨팅, 커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커그니티브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사물을 보면서 아 저게 사과다 뭐다라고 그 느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뇌의 뇌신경에 전파가 돼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특정한 인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뭐다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뭘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컴퓨터 방식이고, 뉴로머피 컴퓨팅은 인공신경망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뇌랑 기계를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보다도 한 100만 분의 1까지는 안 되겠다. 하여튼 뭐 1000만 분의 1이라도 아주 미세한 그 저거를 뇌 지도가 있으니까 뇌 지도 어디에다 꽂으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냄새를 맡고 하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뇌의 신경체 그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병이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나 이런, 이제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 실 같은 그 침을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컴퓨터적 그 오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나온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인데, 뉴럴링크가 솔직히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벌써 이게 뭐 한 50년 뒤에 뭐 100년 뒤에 이제 인간들의 생활이 컴퓨터 영역이랑 인간 영역이랑 커넥트가 돼 가지고 이런 거 한다라는 솔직히 만화 영화 같은 게 많았는데, 가장 두려운 부분이 그런 게 점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구글의 알파고나 IBM의 왓슨 정도일 겁니다. 그 외에도 작은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매일 태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중 포텐셜이 있는 인공지능은 회사는 계속 합병이 되어 가겠죠. 비전펀드의 손정희 사장이 한국에 와서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에 대해 물어봤을 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했을 정도로 미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브레인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싸울 때 쓰인 인공지능은 중국 커제하고 바둑을 둘 때 쓰여진 인공지능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첫 장에 나온 딥러닝이란 기술에 어느 정도의 강화학습이 더해져서 나온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GPU 176개가 쓰여졌고 TPU가 4개 쓰여집니다. 이를 알파고 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세돌이랑 싸웠기 때문에 알파고 리라고 부른 거죠. 거기에 스펙이 GPU가 176개, TPU가 4개 쓰여진 거라고 나중에 좀 더 설명하실 거예요. 알파고 마스터가 커제 9단과 싸웠던 인공지능인데요. 딥러닝보다는 강화학습이 더 많이 쓰여진 인공지능이고 TPU가 4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혼자 배우는 거예요. 그 뒤로 알파고 제로라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강화학습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무에서 유의 지식을 컴퓨터의 관점으로 그냥 하나서부터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랑 붙어서는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겼고요. 알파고 마스터랑은 89대 11 승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때도 TPU가 4개가 쓰여졌습니다. 답안지를 주고 가르치는 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이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답안지 없이 흐름이나 추이를 보고 군집화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 딥러닝의 이제 좀 어드밴스된 부분이고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와서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바둑판이야. 그리고 이게 바둑돌이야. 해봐. 라고 하면 이 강화학습이라는 AI는 아마 바둑돌을 바둑판 위에 그냥 쏟아 불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별짓을 다 하고 아마 바둑판도 집어 던지고 이런 거를 다 하다가 나중에 줄이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다가 바둑을 하나를 올리게 되면 아 이게 색깔이 틀린 게 서로 싸우나 보다. 그러니까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컴퓨터를 사면 그 컴퓨터 사양 중에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이게 CPU가 어떻게 되냐 보시잖아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i5냐 i7이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컴퓨터로 고난도 이제 고해상도 게임이나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CPU i7 가지고도 컴퓨터가 되게 래깅을 해요. 좀 느려지고 막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GPU라고 Graphics Processing Unit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하려면 GPU 가지고도 또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TPU, Tensor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전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거는 GPU 가지고도 안 돼서 TPU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TPU라는 관련 소식을 들으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GPU 가지고도 모자라는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 제가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고르는 기준은 얼마나 미래가 요구하는 기술이냐라는 겁니다. 전에 어느 손님이 저한테 같이 투자를 하자고 해가지고 주식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석 달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제 다 웬만한
그 섹터서부터 미래 산업서부터 그런 걸 다 리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석 달을 걸려서 찾은 게 엔디비아라는 주식인데 그때 23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아마 그때 그걸 안 산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회사인데요. 아시죠? 이제 지포스라고 해가지고 게임 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 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 주식이 2년 만에 230불이 넘어가요. 지금 300불이에요. 근데 운도 좋았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컴퓨터 엄청 돌려가지고 비트코인 한다. 근데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게 비트코인이 낸 계산 방법을 풀면은 비트코인을 하나를 줘요. 한 주에 막 2만 불, 그때 많이 올랐을 때는 18,000불, 뭐 2만 불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미래의 석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BM 왓슨은 미국식 장학 퀴즈인 제퍼리에 나가서 역대 최고 우승자들을 눌러버립니다. 현재 왓슨은 의학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방사선과 전문의 이 레디얼러지스트 가장 돈 많이 버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전문의 따는데 10년 걸려요. 근데 TPU 깔린 서버에 미국에 있는 왓슨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일반 한국에 아마 길병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정확도가 높다라는 걸 아니까 자기 그 폐사진을 왓슨한테 보여주려는 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AI들은 20만 건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확도가 웬만한 것보다는 더 훨씬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히 판단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수술하는 비디오를 한 20만 건을 봐요. 어떤 부분의 수술이건 내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거 20만 건 보는데 AI들은 솔직히 TPU 깔아놓고 뭐 이러면 얼마 안 걸려요. 한 1시간 걸리려나? 1시간도 안 걸리겠죠? 딱 해서 보고, 어허, 하고, 어떻게 하는 법, 어떻게 자르는 법,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하고 AI가 시키는 대로 쫙 해요. 그럼 지구 반대편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다빈치 로봇 8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그냥 수술을 웬만한 외과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델리케이트한 수술은 다빈치 팔로 해요. 직접 손을 대고 하지 않고 다빈치 팔로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망원경 같은 거 보고 손가락에 연결된 저거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수술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 대신 AI가 들어가서 수술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월가에는 벌써부터 AI가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많이 문제가 생겨서 주식을 팔을 때 드는 시간이 아마 600분의 1초라고 하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주문을 넣으면 아무리 빨라도 10분은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하면 아마 10분이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1시간 넘게 걸리실 수도 있어요. 전에 페이크 뉴스로 오바마 대통령이 다친 뉴스가 나왔을 때 다우가 하루에 800포인트가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 그 회사들에 있었던 그 트레이딩하는 컴퓨터 AI가 뉴스 딱 뜨자마자 바로 그냥 팔아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다우가 뉴스가 안 나오고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나 사회적인 갈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을 때 무슨 수로 저희가 AI 베이스드 저거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걸 CTA라고 합니다. 컴퓨터 트레이딩 뭐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AI가 벌써 들어와 있고요. 그 법조계에서도 그 판례를 찾고 그러는 거를 솔직히 지금 요 전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그 600명의 트레이더들이 계산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를
5분 만에 AI가 계산을 해서 그 600명이 다 잘렸대요. 그것랑 똑같이 법조계도 지금 똑같은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능력은 무한대고 20만 건이 아니고 200만 건을 배우면은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한 7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되면 AI 능력은 거진 신격화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퀀텀 칩이라는 거는 진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CPU 하나 잘 알아도 주식이 10배가 튀는데 그 새 AI 회사가 특별한 뭔가를 발명하든지 TPU를 진짜 GPU처럼 잘 만드는 회사가 또 나온다든지 이것만 알고 계셨다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의 노년은 다 보장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